여러분,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처 세대를 아시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의 마처 세대는 1960년대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60년대생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인데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을 듣는 세대. 은퇴 후 창업도 해봤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세대. 은퇴 없이 일하는 노후, 그것이 최선의 노후 계획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 1960년대생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고도성장기에 성공을 맛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인 60년대생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의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860만 명으로 무려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합니다.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적 세대인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놀랄 만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구게 되었죠. 중년에 들어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도맡아 이중고에 시달리지만 배고픈 시기도 견뎌냈던 강인함으로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60년대생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60년대생들이 퇴직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열악한 재취업 일자리와 노후 준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860만 명의 대규모 은퇴 집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또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에게는 은퇴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의 60년대생 앞에 펼쳐진 신노년의 현실과 노후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나의 노후에 대해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라고 합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60세의 정년퇴직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 다시 취업하면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고정 지출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60대 중후반에 이르면 자산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20, 30년의 긴 세월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은퇴 이후 잠깐의 쉼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중도 퇴사 후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최근 비정규직으로 13년째 일하며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는 63년생 중년 남성 A씨. 일한 만큼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던 A씨에게 대리기사라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고스란히 안게 된 많은 빚이 그의 노후에 커다란 짐덩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호사스러운 노후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노후는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을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양의 몫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식들 대학교 학자금에 나이든 노모를 부양하는 것까지 모두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집보다 대리기사 쉼터가 더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월 111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고정 지출만 더해도 수령하게 될 월 연금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연금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들 때문에 노후의 혜택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반면 동갑내기 B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63년생 B씨는 노후자금 걱정이 없는 이른바 금태족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아온 그는 2년 전에 퇴직했으나 그로 인한 충격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 전에 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80세까지는 매월 100% 정도, 또 80세 이후에는 매월 70%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영문소설 읽기 모임, 점심에는 요리 수업. 그가 이처럼 달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30년 이상 대기업에 근속하면서 차곡차곡 연금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을 준비했고 주부인 아내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여 연금 맞벌이에 성공한 것이죠. B씨 부부의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모습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5060 세대들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60년생들은 이전 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야 하고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세대에 대한 지출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컸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금태족 B씨가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 B씨의 모습은 과거 1960년대생들이 당연한 미래로 꿈꿔왔던 노후입니다. 지난 1988년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전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60년대생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복지 1세대였죠.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1960년대생들은 이미 대부분 직장을 떠났고 그런 행운은 소수만의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박봉에 때론 부당한 해고까지 직장을 옮겨 다니느라 연금을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순간들. 그 젊음의 고달픈 만큼 노후의 혜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23년도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61만 7천 원이지만 노인 한 명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123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들 중 13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비율은 단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실제로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에게 국민 용돈 수준만큼 돌려주는 국민연금의 셈법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피눈물 나는 현실에 맞춰 세대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되고 복지 1세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60년대생들의 노후는 고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 60년대생들의 대부분은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도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한 중장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 된 지 오래인데요. 60년생 최태수 씨는 은퇴를 미루기 위해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렸지만 아직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맞이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막막할 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노후 준비의 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는 지금 8개월짜리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구직 지원서도 많이 내보고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 직장은 어디가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50대가 재취업에 성공하는데 평균 14개월 정도 걸리고 더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취업이 된다 해도 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및 노후 자금으로 창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년 뒤 폐업률이 66%나 됩니다. 겁없이 뛰어든 은퇴 후 창업은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키는 격이죠. 60년대생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언제든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이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들처럼 성실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은퇴한 지금까지도 하루 편히 쉴 수 없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퇴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달려왔지만 그러한 기대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어떤 누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요? 1960년대생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던 5060 세대의 불행한 노후를 막기 위해 은퇴 이후 정말 주의하셔야 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또 곧 은퇴를 하실 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안 된 창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창업에는 신중하라는 말인데요. 노후가 불안한 대부분의 분들 중에는 은퇴 후 목돈을 투자해서 음식점 같은 창업을 했다가 잘 안 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노후 자금인 목돈을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한 번에 승부를 건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모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창업한 경우라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의 허덕이는 비참한 노년기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약 20%라고 하니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 새 자영업자는 늘어난 데 반해 월 평균 소득은 160만 원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도 하루 종일 손님으로 북적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벌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젊어서는 그 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 파산 피하려면 자식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통상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자녀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서 학비와 생활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대줍니다. 그나마 재산이 넉넉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도 부모의 노후가 문제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럴 경우 대다수는 자녀 지원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에게 올인하면 내 노후는 자식이 챙겨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자식에게 다 퍼주고 늙은 부모들은 쪽방에서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리스크라고도 하죠.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자식대로
자식을 제대로 자립시키지 못한 부모대로 노후의 대가를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도와줄 땐 당연시 여기지만 부모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10자식도 키울 수 있지만 자식은 한 부모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노후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력이 있을 때 자녀가 아닌 나의 인생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끊으시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우셔야 됩니다. 내 노후 준비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변화와 노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발적인 가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 방식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고 실천하여 나만의 안정적인 그늘을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초고령 사회까지는 앞으로 3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이 막은 거대한 목표, 성취감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고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